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약물 치료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FDA에서도 허가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결국은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지방간과 내장 비만에 대한 얘기예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을 지적받으신 분들 종종 계시죠. 술도 안 먹는데 웬 지방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술도 안 먹는데 생기는 지방간을 비알코올성 지방간 NAFL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왜 술을 한 방울도 안 먹는데 지방간은 생겼을까요? 그리고 알코올성 지방간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방치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치료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닥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는 식습관의 서구화, 운동 부족, 비만 인구의 증가 등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을 보면요, 정상 간의 5% 정도는요 지방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면요 지방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소량 마실 뿐인데, 이 소량이라는 건요, 여자의 경우 일주일에 소주 1병, 남자의 경우 일주일에 소주 2병 이하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간에 지방이 많이 낀 경우를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요, 지방만 끼어 있고 간세포 손상이 없는 가벼운 지방간, 그리고 간세포 손상이 심하고 지속되는 지방간염, 복수나 황달까지 동반하는 간경변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요, 인구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국내 성인의 약 30% 정도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요 2021년에 약 40만 명 정도였어요. 몇 가지 연구를 좀 들여다보면요, 일반인의 10에서 24%, 비만인의 58에서 74%까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사람, 당뇨병 있는 사람,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간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한 국내 연구를 보면요, 매년 12만 명 이상의 새로운 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가 진단을 받고 있으며 12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요,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이 20 내지 30%로 측정되는 것에 비하면 약 2~3%가량만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코올성 지방간의 문제를 간과하고 치료조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술인데요. 술이 간에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10명 중 2~3명 정도는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알코올 이외의 요인이 있는 것이에요. 알코올성 지방간은요 하루에 40g, 4잔 이하의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지방간을 말하는데요, 이는 대부분 과체중, 비만, 특히 이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요, 그 다음에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 요인과 관련이 깊어요. 드물게는요 피임약 등 여성 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약물을 오래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비만, 그 중에서도 복부, 내장 비만하고 연관이 가장 많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렇게 흔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나도 해마다 나오고 있어, 건강검진에서 자주 나오고 있어, 너도 있지 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방치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방치를 하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방간 환자의 25% 내지 40%는요 지방간염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 중에 일부는요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초기에 진단이 되었다면요 빨리 그 원인을 파악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시는 노력을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비알코올성 지방 간의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약물 치료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FDA에서도 허가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결국은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입니다. 자, 체중 감량 부분을 한번 볼게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비만 환자의 경우 체중 감량을 천천히 조금씩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은요,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5% 감소하면요, 간의 지방량이 줄어들고요, 10% 감량은요, 섬유화도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1kg 이상 급격히 살을 빼면요, 오히려 지방간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적절한 체중 감량 속도는요, 일주일에 0.5 내지 1kg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사예요. 식사는요, 지중해 식단,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통곡물, 생선, 불포화 지방 위주의 구성, 이런 음식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단순당과 과당 섭취를 제한하고요, 특히 설탕 첨가 음료와 가공식품은요, 간내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주당 150분 이상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운동은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지방산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체중 변화가 없었는데도 운동을 했더니 간내 지방이 20에서 30%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할 정도니까요,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금주예요. 비알코올성 간염이지만 금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비알코올성 간염 환자가 술을 먹었을 때는요, 더욱더 간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검진에서 비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요, 정상 체중이 될 때까지 금주한다,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동반 질환을 잘 관리하자는 거예요.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은요, 비알코올성 간 질환하고 아주 연관이 깊어요.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아주 많은 것이죠. 이렇게 동반된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도 비알코올성 간 질환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정기적인 추적 관찰 상당히 중요해요. 가까운 병원에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요, 3, 4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내 지방간이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이 정말 건강검진에서 흔하게 발견되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치료 방법은 오직 하나, 내장 지방을 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이어트가 간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